2022년 요즘 말들이 많죠. 신문기사 보시면 대세하락할 것인가, 대세하락이다 하고 진단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덜 불안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이 마지막 불꽃이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2022년 부동산 전망 및 최선의 경매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는 2022년 부동산 전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어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 제가 20년 동안 깨달았던 그런 노하우, 그것만 깨달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정말로 쉽구나.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계세요? 이게 식사를 진짜 하셔가지고 손을 안 든 건지, 아유 귀찮다 이런 거안 넣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실패 없는 투자 전략, 경매 투자 전략이라고 제목을 지으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경매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부동산 투자 전략, 그냥 일반적인 투자 전략으로 했는데, 경매를 다 아신다고 하니까 경매 투자 전략으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진, 이게 사실은 제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된 프로 사진기사님의 대단한 능력과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포토샵 기술에 의해서 창조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인물인 거죠. 제 마스크 벗으면 이 사람하고 많이 틀려요. 저는 부동산 경매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변호사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열린은 파기환송을 18개를 보유하고 있다. 파기환송이라는 게 뭐냐면 1심, 2심에서 다 친 것들을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뒤집는 거,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평생의 꿈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가져도요. 저는 지금 2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18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개 정도가 더 나올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은 대법관들이 하겠죠. 동아일보 칼럼을 지금 정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한국경제신문 칼럼도 썼고 중앙일보의 칼럼도 썼고, 솔직히 칼럼 쓰는 게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연락이 와서,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연락이 와서, 여러분들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게 아까 취미라고 말씀드렸죠. 책들은 이게 초보용 행복한 경매 투자 첫걸음, 이건 소설이에요. 경매 소설인데 로맨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주인공하고 남주인공하고 키스도 하고 19금입니다 이거. 그런 그 소설이지만 경매 전반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초보용, 그다음에 경매 승부사들은 중급자용, 그다음에 경매 탑시크리트, 이거는 여름에 이제 그 잠이 안 오실 때에 딱 베고 자면 좋은 목침용으로 쓰시면 좋을 아주 책이 두껍습니다. 그런 책인데,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용 책인데, 이런 것들 혹시 안 사셨으면 한번 사셔가지고 읽어보시면, 경매에서는 이 3개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경매라는 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따가 이제 정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솔직히 볼 필요는 없거든요. 공부만 하실 게 아니라 오늘 배우실 부동산 전망과 그리고 경매 투자의 그런 가벼운 툴들을 익히신 다음에 바로 실전에서 경험을 하시다 보면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제 주의이기 때문에 굳이 이 어려운 책들을 보시면서 나 이건 이해가 안 돼,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경매가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22년 요즘 말들이 많죠. 신문기사 보시면 대세하락할 것인가, 대세하락이다 하고 진단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덜 불안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이 마지막 불꽃이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2022년 부동산 전망 및 최선의 경매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는 2022년 부동산 전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어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 제가 20년 동안 깨달았던 그런 노하우, 그것만 깨달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정말로 쉽구나. 지금 저도 정부가 정말로 싫어하는 다주택자, 한 20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살려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하고 공투도 했고 소개를 해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겠다라도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인양을 하다 보니까 20채가 됐는데, 저는 굳이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제가 돈 벌고 싶다고 마음 먹으면 부동산으로 아무데나 막 찍어서, 물론 이제 제 감각대로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든지 저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툴을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드릴 건데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이게 이 툴이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단순함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가지고 그 툴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이게 노심초사하실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상승기 하반장이면 여기서 끝내고 앞으로 2년 정도 3년 정도 더 오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여태껏 못해왔던 젊은 시절에 못해왔던 꿈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 저는 뭐 아시죠? 예, 저는 성악도 배우고 뭐 드럼도 치고 검도 또한 6년 했고 얼마 전에는 그 복싱 해서 프로 테스트에 합격해가지고 프로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면서 노후 준비는 지금 제가 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상당히 그 절대적인 양에서는 자본이 많겠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 돈이라고 지금 보기도 그렇죠. 어느 날 뭐 이렇게 또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거나 뭐 열리니 또 어느 날 제가 또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건이 아예 안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들어가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전혀 불안해하지 않죠.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야 달걀인 걸 금방 아시네요. 예, 여러분들은 그만큼 감각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예. 이게 뭘 제가 얘기하고자 이 달걀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발상의 전환. 예. 이게 지금 콜럼버스의 달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달걀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주식 시장을 전망하고 뭐를 투자해야 할지 이때는 저축을 해야 될지 채권을 사야 될지 전망한 사람이 있어요. 헝가리의 학자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이게 달걀입니다. 이 달걀 모형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했었었죠. 여러분들 보세요. 기준 자체는 호황기와 불황기 이렇게 돼 있고 뭐 상승, 하락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준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금리가 3%, 5%, 10%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투자해야 한다. 금리가 10%까지 가면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입금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딱 이거 봤을 때 누군가가 이제 이 코스톨란이 달걀 모형 뭔가 그렇다잖아요. 정 변호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코스톨란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올라가는 수순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기준금리가 0.5%였다가 두 번의 인상을 거쳐가지고 지금 1%가 됐죠. 올라가는 수순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갈 거니까 부동산을 지금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다. 다 여러분들 다 지금 매도하시고 그래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숨어있는 것들은 뭐냐면 3%대까지 이 양반의 기준이 3%니까 아직 3%가 되려면 멀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팔라는 거야? 이 시점 딱 되면 팔라는 거야? 어느 시점?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전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허점들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러네 저러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왜냐 괜히 혹하고 또 그 양반이 또 이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막 또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실패하는 거고 우리나라엔 또 맞지 않는 특유의 그런 제조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것을 갖고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겠죠.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없는 그런 모델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이게 벌집인지 어떻게 알죠? 자연의 그 힘이 경이로운 게 자 보세요. 이 육각형이지 않습니까? 이 육각형들이 계속 다 붙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벌들이 육각형의 개념을 알아가지고 육각형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걸까요? 저 신기해요, 그죠? 자연의 참 신비인데 그런 신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또 부동산을 진단하는 모형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벌집 순환 모형이에요. 이쪽이 거래량이고 저쪽은 가격이고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래서 일국면에서는 이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도 또 상승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갈수록 줄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뭐 이런 식의 모양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거 대표적으로 또 많이 인용들 하시죠. 전문가들이 벌집 순환 모형이 하면 우리는 몇 국면이고 몇 국면이니까 뭐 팔아야 된다. 몇 국면인지를 가격과 거래량만으로 뭔가를 진단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근데도 많은 분들은 벌집 순환 모형의 몇 국면이구나. 이게 대세 하락 끼워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잠깐 거래 절벽 끼워가지고 줄어드는 건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상승기 중에서 이제 뭐 정책이 되게 강하게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잠깐 관망하느라고 거래 절벽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또 그 거래량 줄어드는 걸 보고 이거는 이쪽 국면이니까 이제 쇠퇴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하는데 벌집 순환 모형 딱 그러면은 와, 이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는가 보다 싶으니까 또 딱 믿고 또 따라가고, 한두 가지의 그런 걸 가지고 뭔가를 전망하고 진단하는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은 정말로 차라리 저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낫겠다. 여러분들은 반중에 막 찍을 거지 않습니까? 50대 50으로. 그럼 맞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늘상 틀리겠네. 저렇게. 아니나 다를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들이 뭘 막 진단을 해요. 그러면은 한 가지 요건을 가지고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정책이 너무 과거 거랑 자기가 다 비교해봤는데 너무나 강력하니까 이제는 딱 떨어질 것이다. 그때 80~90%가 그랬거든요. 정책 하나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 정책 하나 가지고 저렇게 진단을 자신 있게 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아닌가 보다. 9.13 대책 나왔을 때는 이건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9.13 대책 나오고 나서 팔았던 분들 정말로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더 이상 이제 현혹되지 말고 단 하나의 진리, 단순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즐기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공부할 땐 도움이 좀 되겠구나. 거래량에 따라서 뭐 순환이 바뀌고 이게 아니라 그냥 결국은 상승하다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거 하나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뿐이지 뭘 예측하거나 할 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이니 이런 벌집 순환 모형이니 무슨 뭐 하이먼 민스키인가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뭐 그런 모형들, 제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다 블로그를 뒤져봤거든요. 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 가지고 뭘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